제목이 강렬하다. 각 파트에 소개되는 소제목들만 보아도 사이다처럼 시원하다. 무례한 사람들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은 나의 삶에서 무례함을 보인 사람들과 상황들을 기억의 바닥에서부터 소환시켰고, 표지 디자인에 나와 있는 거울처럼 나를 비춰보게 해준 책이다. 이 책은 주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갑질 문화에 대한 쓴소리들을 많은 사례들과 함께 소개하고 있고, 이 속에서 소중한 자신의 존재를 지키고 존중받아야 함을 또렷또렷하게 말해준다. 각자의 마음의 거리가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간에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한 길을 쉽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있다. 심리학의 학문적인 용어나 사회 현상에 대한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한 거창한 문구들이 아니다. 그래서 긴장감 없이 편안하게 몰입하다가 어느새 그동안 나에게 무례하게 대한 사람들에게 뒤늦은 통쾌한 반박도 할 수 있었다. 이것만으로도 마음속에 묵은 찌꺼기가 씻어내려가고 도드라진 상처가 치유됨을 느꼈다. 더불어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무례한 상대방에게 무감각한 얼굴 표정과 목소리 톤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라고 대응하면서도 인생 자체는 긍정적으로 도전하고 관계를 맺어가지만 자신의 경험과 신념만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단호한 일침도 놓을 수 있는 용기도 갖게 했다. 이 책에 거울에 비춰진 들켜버린 나의 모습 중 하나는 불편한 관계를 만들지 않고 싶어서, 아니, 나는 다른 사람을 잘 받아주는 이해심 많은 사람이라는 가면을 쓴 사람이라는 것이다. 나와 같은 가면을 벗고 무례함을 습관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줘야 무례함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자신의 무례함조차 몰랐던 사람들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는 작가의 생각에 마음을 같이 하게 되었다.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추락하는 자존감을 다시 붙잡아 세워주는 책이 필요하신 분들, 진정한 자기 사랑이 회복되고 품격 있는 삶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다. 살다 보면 무례한 사람을 만나기 마련이다. 그들은 내게 상처를 주고 당혹감을 안기며 기껏 붙잡고 사느라 힘든 자존감을 뒤흔들어 놓는다. 그들을 처음 봤을 땐 엉엉 울기만 했는데 계속해서 마주하는 동안 나름의 대응법이 생겨났다. 그들을 만났을 때 내가 대처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문제가 되는 발언임을 상기시켜주는 것이다. 우리는 자유롭게 말할 수 있지만 다른 이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그렇다. 누군가 그 선을 넘었을 때 경고하는 것은 언어폭력에 대처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다. 편견이 심한 말을 들었을 때 흥분하지 않고 제3자가 듣는다면 오해하겠는데요 라고 말하거나 당사자가 들으면 상처받겠네요 라고 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정을 싫지 않고 최대한 건조하게 말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되물어서 상황을 객관화하는 것이다. 상황을 이해 못한 것처럼 천진난만하게 되물으면 더욱 좋다. 예를 들어 누군가 농담이라며 "저 사람은 얼굴이 참 이타적이네" 라고 한다면 "아, 저 사람이 못생겼다는 뜻이죠?" 라고 되묻는 것이다. 그렇게 물어보면 상대는 순간적으로 머쓱해하며 자신의 표현을 점검할 것이다. 세 번째는 상대가 사용한 부적절한 단어를 그대로 사용해 들려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 "영감탱이는 욕이 아니라 친근한 표현이라서 썼다" 라고 한다면 "저도 친근하게 영감탱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하고 응수할 수 있다. 상대가 사용한 논리를 그대로 가져와 돌려줄 수도 있다. "가슴이 작은데 왜 브래지어를 해?" 하고 묻는 남자에게 "그럼 오빠는 왜 팬티 입어?" 라고 할 수 있듯 이상한 논리로 상대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역지사지를 경험하게 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는 무성의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육아 전문가들은 아이에게 여러 번 설명했음에도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거나 떼를 쓴다면 달래주지 말라고 조언한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쳐다만 보거나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한다. 지지받지 못하는 상황을 마주했을 때 아이가 상황을 스스로 판단해서 멈추게끔 하는 것인데 이 원리는 어른에게도 유효하다. 메신저에서 벗어나고 싶은 상황을 마주한다면 히읗히읗 또는 그렇군 정도로 답해 대화를 중단시킬 수 있다. 정도가 심하다면 아예 메신저를 읽지 않거나 읽었어도 답을 해주지 않는 것이 좋다. 직접 만난 상황이라면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냉 정도의 표현만 의도적으로 반복하는 것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5번째는 유머러스하게 대답하는 것이다. 시대착오적인 말을 들을 때 특히 유효한데 누군가 가부장적인 편견이 가득한 말을 할 때 와, 조선시대에서 오셨나봐요. 성평통보 보여주세요. 하고 받아치는 식이다. 애정은 없고 자기 자랑만 있는 잔소리를 들으면 요즘은 잔소리하려면 선불 주고 해야 하다던데요. 라고 하거나 저희 부모님도 30년 동안 노력하다 포기하셨는데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하고 농담하듯 받아치면 상대도 더는 말을 이어가기 힘들 것이다. 말이 길어질 것 같으면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고 화제를 돌리는 것도 좋다. 단 농담을 자연스럽게 하는 데는 내공이 좀 필요하므로 경험치가 좀 쌓인 후에 시도하길 추천한다.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을 자꾸 참으면 내가 무기력해진다. 무례한 사람을 만난다면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나만의 대처법을 갖추어야 한다. 다들 괜찮다는데 왜 너만 유난을 떨어? 하는 사람에게 그 평화는 다른 사람들이 참거나 피하면서 생겨난 가짜임을 알려주어야 한다. 인류는 약자가 강자에게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나? 라고 함으로써 이전 세대와 구별되는 문화를 만들어냈다. 부당함을 더는 참지 않기로 하는 것,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은 이런 것이라 말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 세상의 진보는 지금까지 그렇게 이루어져 왔다.